저희 회원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저는 2012년부터 대학 교수로서는 제가 1호에 여기 참여한 지가 그동안에 쭉 참여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2011년부터 여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2021년에 그래도 나이가 좀 한 살이라도 적은 사람이 이 단체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이사장을 맡으면서 여기에 진로적성 교육지원단 단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7명이 왔었고 오늘은 이제 5명이 와서 제가 오늘도 장일초등학교에 수업을 하고 지금 여기를 그래도 우리 제자들이 지난주부터 왔는데 오늘 이제 1학기 마지막 종강이니까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내가 만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왔는데 금년에도 그 우리가 서울시에 12개 교육구청이 있는데 우리 저희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갖고 4개 교육구청만 보냈는데 작년 올해 벌써 한 12,000명 학교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좋은 수업을 왔습니다. 우리 목단장님은 뭐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이 여기 2층에 있었어요. 2층이 있었는데 여기는 6년간을 그동안에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가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교육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났어. 쉽게 해서 그동안 뭐 한 5, 6년간 뭐 돈 1원 한 푼 안 내고 사용했던 것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러더라고요. 대학 교수 출신이 초등학교에 강의가 가능하겠느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에서 강의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오늘 저 우리 찰리 선생님 같이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사진 촬영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이 집중력이 세상에 수업 태도가 너무 좋고 수업 태도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냐면 놀래서 이 어린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적성을 찾아서 앞으로 참 살아가면은 내가 보면 이거는 우리 단체에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사실 국가적인 사업. 그래서 금년부터 지난주 여기 그 센터에 모임 있을 때 센터의 그 지정 사업을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동안에 여기 봉사를 하는데 와서 봉사하면 최소한도 밥값이라도 주고 교통비도 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3, 40년 학교 현장에서 봉사하시다가 와서 자기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후학을 위해서 가르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발로 뛰고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후원 가입하라고 또 작년, 재작년에는 국민은행에 연결해서 1,000만 원 지원받고 또 우리가 이제 후견 학생들 지도하는 서울시 교육청 매년 2,000만 원씩 프로젝트 받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사실 2021년도 코로나 때 취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내 자신을 아니라 우리 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좀 취임식을 거창하게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언론기관에도 좀 홍보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제대로 안 됐는데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좀 좋지가 않은 또 기업체 이런 데 좀 많이 홍보해서 정말 좀 지원도 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찍부터 자기 적성을 찾아서 살고 얼마나 이 국가적으로도 참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참 우리 제자들이 나이 먹은 제자들이지만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또 대학원도 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또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대표가 지금 이제 경북구청에 나가십니다. 저기 웃음치료 우리 찰리 선생님은 포토 사진치료 여기는 웃음치료 그다음에 그 맨발 요새 아주 뭐 맨발로 걷는 게 아주 뭐 전국적으로 붐을 일어났잖아요. 또 내일도 여기 인천에서 항상 어쨌든 우리 목단장님이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가지고 열정적으로 남은 인생을 감사합니다. 우리 단체는 적성을 먼저 얘기해요. 적성은 사람이 적성이 타고 있는데 적성은 뭐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성격에 맞는 일을 하면은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데 적성을 찾아서 진로를 선택을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적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단체는 저희 단체예요. 교육도 시켜요. 나 같은 건 안 되잖아. 이게 조금씩 더 이제 변화시키고. 안 돼요. 나 그지? 네, 교환. 근데 대부분 이제 진로에 익숙해져야 돼. 적성. 이제 교육이 이런 교육감이 이제 설립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 한국 적성찾기 국민실천본부라고 강기원 변호사가 2011년도에 만들었어요. 만들 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또 교육장 출신 이런 분들하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6학년 4반. 네. 선생님이 지난 주간에는 6학년 3반에서 수업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5학년 아주 편했었죠. 지금 6학년 4반은 몇 명이죠? 아유, 선생님이 아주 힘드시겠어요. 다른 데 하면 뭐 20명이고 선생님 손녀도 좀 질문이 어떨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런 거 왜 하죠? 그런 거를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적성이 뭘까? 혹시 적성 아는? 우리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 그럼 선생님도 한국 적성찾기 국민실천본부의 선생님이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봉사를 하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한 95%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두 번째 적성은 무엇이며 꿈을 키우는 데 세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적성을 적성을 찾으면 어떤 행복을 할까? 다섯 번째 적성을 찾아서 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할 건데 어떻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수업하기 전에 우리 6학년 4반 친구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한번 성격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성, 착, 깃, 살, 복, 성, 공, 적성, 적기, 행복, 성공, 적성 찾기, 적성 찾기 집중 노력. 선생님이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손 안 드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 이제 일요일 지나고 오늘 뭐 또 첫째 시간이니까 뭐 좀 들을 수도 있고 또 학교에 올 때 엄마하고 조금 뭐 다툰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언니나 동생이나 뭐 이렇게 좀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느낌을 표현한 거니까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네. 불행한 사람 얼굴 표정이 어때요? 슬프잖아. 그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격에 맞지 않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즐거운 마음. 또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요, 짜증을 잘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도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안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보면 학생들도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는 어떤 사람일까? 반대는 행복한 사람은 얼굴 표정이 좋아 보이잖아요. 성격에 맞는 일을 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천년을 사는 바오밤 생명들에게 어디와 물을 주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생명의 나무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바오밤나무 여러분들 알아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바오밤나무가 처음에 씨앗이 얼마나 왔다 그랬어요? 아주 조그마한 건데 저렇게 천년을 살고 아주 큰 나무로 성장했잖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지금 작아요? 다 컸어요? 작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바오밤나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바오밤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는 기대를 한번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하려면 쉽네요. 매일 웃으래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근데 어떤 언니인가 이 여성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어린 시절 꿈이 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거예요. 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자기는 태권도 한 5단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사관학교는 학교에 정부에서 나라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는 그러니까 집에서 막상 사관학교를 안 가고 나중에 보니까 이화여대 영어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 후에 영어 강사, 패션 모델, 방송국 리포트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분은 이런 일들을 그때 이제 어디에 취업한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고 있을까? 어떤 직업을 하고 있을까? 이분은 이화여대 나오는데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할 때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1호로서 경호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경호원으로. 우리나라는 1호로. 그리고 또 영화 사이렌 불의 섬에 배우가 된 거예요. 또 TV 드라마 왕의 품격에 출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백두시의 명강사로도 출연을 할 거예요. 지금은 뭐를 했느냐 하면 2024년은 모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적성을 살려 성공한 여성 경우 1호 이수련인데 대통령 경호원으로 반복적인 삶을 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서 노력하는 이수련.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새로운 일들을 계속 찾아서 한 거예요. 경원 시절. 몇 개가 깜짝도 못해요. 해내기를 더 열심히 했나?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이제 들어가는데 학교 졸업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이게 직업, 취미 뭐 이런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에요. 직업, 도전, 노력, 성공. 그래서 꿈과 적성이 일치가 되면 행복하겠죠. 네? 꿈하고 그게 맞으면은 아주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럼 적성 찾기는 왜 중요할까? 사람은요. 먹고 살려면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머니가.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을 다녀야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돈만 버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람은 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뭐 놀러도 다녀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뭐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그런 여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 용서, 화평 이런 거를 세 가지 일을 할 때 열심히 뭐나 공부만 하고 뭐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또 때로는 노는데 휴가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남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할 때에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적성과 그러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의 타고난 적성, 재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 적성은 재능과 소질을 말하는데 영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주 발음이 좋네요. 어떤 않는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 벌써 금년에 옥수수 먹어본 친구 있어요? 네. 그렇구나. 벌써 색과 맛이 이 식물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적성이 여기 28명이 다 틀린 거야.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맵잖아요. 씨앗을 심고 물도 주고 싹이 나고 그러면 또 벌레가 있으면 벌레도 잡아주고 거름도 하고 이게 골고루 잘해야만 저런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성을 찾으면은 그걸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래야만 그 분야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적성 재능 저는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사람은 말이에요. 이런 다중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음악, 창의력, 언어, 수리, 자기성찰, 대인관계, 자연친화 이런 내용들을 잘할 수 있어요. 공부 여기 중에서 하나, 둘, 몇 가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린 시절 때는요 공부만 잘했어요. 왜냐? 직업이 많지 않았어요. 선생님 때는 공부만 잘해야지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운영원도 될 수 있고 회사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만 잘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고요. 궁뎅이도 보는데 하물며 사람이 궁뎅이보다 못하겠어요? 타고난 재능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재능이 숨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일들 공부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해보면 흥미가 있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에 게임을 하면은 엄마가 계속 스마트 보면 엄마가 스마트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게임 한 게 내가 보는데 좋은 거 있는 거 빨리 들어가서 다 그러면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참석하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해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한번 관심이 있다가 관심이 없어지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야 돼. 벌벌벌.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에 오는데 어느 친구는 또 어느 친구는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친구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렁이가 꾸물꾸물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아이고 지금 오면서 도망을 갔을 거야. 근데 어느 친구는 여기 28명 중에 한 사람은 그 지렁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이 지렁이가 어디서 왔을까? 뭐 먹고 살을까? 앉아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거야. 아주 학교 늦어서 빨리 가는데 학교 하교할 때 또 그 지렁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저 그 지렁이가 있을까? 또 가서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 또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좋아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한번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가슴 찌르면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에 그리고 적성이나 성격에 맞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 다음에 무엇을 갖다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를 바라요. 과학자, 영자, 요새 혹시 있어요? 내 여기는 뭐 거의 다 했네. 그거 한번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만족할 수도 있었고 안 만족할 수도 있고. 요새는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적성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쫙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거를 10분간 강의할 수 있는 PPT로 만들어주세요. 딱 만들어주세요. 지금 말이요. 너무 시대가 변화가 많이 됐어요. 또 여기 보니까 디자이너, 회사원, 농업기술인, 예능인,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이 성공하려면 어떤 적성이 있어야 할까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요? 의사.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의학적 지식을 많이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대는 의대가 수술을 하고 꼬매야 되잖아요. 쉽게 해서 바느질을 잘해야 돼. 바느질. 피를 무서워하면 우리 의학 드라마 보면은 수술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어느 의사는 막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뭐냐면 트라우마. 그러니까 몰래 가서 약을 보고 의사가 되면 안 돼. 또 예리한 발달력 성품을 가져야 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감기 걸릴 때가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감기 걸린 모양이에요. 기침이 나고요. 콧물이 나오고 열이 올라가요. 그래요. 어서 와보세요. 선생님 한번 진찰하고요. 지금 보니까 조금 감기가 좀 시간이 지났네요. 선생님이 약 3일분 줘주면 날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 어디가 아프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모양인데요. 그랬더니 제대로 씻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으니까 감기 걸렸지. 이리 와봐요. 두 사람들 그냥 팍. 의사 선생님한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이러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격 특성은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나는 판사, 법조인이 되고 친구. 그래서 법조인이 되고. 그럼 법조인이 되고 싶은 친구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법률적 지식이 많이 아니면 여기도 공부를 잘해야 돼. 의대를 간다든가 법대를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 강신장 인내력. 이건 여기는 재판관이잖아요. 판사는 죄를 진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징역 10년에 처한다. 딱 이런 해야 되는데 감정이나 동정심보다 원칙을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해보니까 징역 10년인데 불쌍해 보이고 또 너무 이쁘게 생겼어. 안 돼요. 판사는요 죄의 값에 대한 판결을 정확히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이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은 안 돼요. 원리 원칙과 그런 거를 잘 배우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잘 해야 돼요. 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운동선수. 여기 봐요.
야구 선수도 빠르고 강하고 시력이 좋고 협동심이고 희생정신 이런 건 있어요. 적으로 못했는데 프로 야구를 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어느 팬이냐 하면은 LG 트윈스 팬이에요. LG. 요새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아 근데 어제 보니까 2위예요 지금 2위. 이제 전반기는 이번 주에 내일부터 3일간 하고서 이제 쉬었다가 이제 후반기 하는데 지금 현재 1등하고 1.5게임 차이예요.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 보니까 뭐 10개 구단 중에서 뭐 다 틀리잖아요. 저기 뭐 좋아하는 팀들이 뭐 두산도 있을 것이고 하나도 있을 것이고 SSG도 있고 기아도 있을 것이고 롯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자기 취향이니까 선생님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참으로 뭐냐면은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지금까지 어떤 그 직업 이런 앞으로 우리나라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대학생들은 외국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첫 번째 창업.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첫째 사자 들어가는 걸 먼저 공부를 많이 들려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판사, 검사, 교사, 변호사, 세무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신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생각보다 결과에 연관성이 부족하다. 세 번째 창의성이나 상상력도 저절로 나온다. 네 번째 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다섯 번째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장애인 그러나 숨겨진 적성을 찾으면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here you go, you like that?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작년에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 있었다. 이거 봤죠? 안세영 배드민턴 금메달 있었어요. 회사장의 발을 펴놓고 첫 발목을 받아내고 허리에 끈을 매단 채 라켓을 휘두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시상식 위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을 들려드리다 이런 이색 훈련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백수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동화도 신지 않고 맨발로 바지를 바깥은 노래기를 전국에 오갑니다. 여자 단식 결승전 달리기 위해 안세영 선수의 좋아하는 트레이닝. 어떻게 이걸 할까요, 저렇게? 학생권 해설위원회 2019년 6월 10일 학교 급식실에 책임지고 있는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 2명과 남동생 하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문의 가족은 외식 한 번 가려면 적어도 5군데 이상의 식당을 돌아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와서 냉동실에 얼려 두곤 했는데 조문의 누나들은 합니다. 그런데 화력적지를 분리한 뒤 빵집의 역사가 얼떨결에 시작고 망하지 않으려면 대책을 꼭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고기를 한 잔 다시 펴서 팔던 중 어떻게 신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세영이 이번에는 7월 달에 있는 파리올림픽에 이번에 또 우리나라 선수로 배드민턴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적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적성과 재능을 찾으려면 탐구활동, 독서, 유튜브, 인터넷 정보 검색 이런 거 잘하는 거. 근데 과거는요 우리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단점을 고치기보다는 장점을 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는 과목보다는 잘하는 과목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세상이 바뀐 거예요. 네? 가고요, 들여도 열심히 해보고요, 외국 여행도 많이 다녀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적성 찾았으니까 선생님 전 성공했네요? 아니, 적성을 찾아도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중력과 반복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자기 반에서 1등, 그 학교에서 1등 했다 해도 성인이 돼서도 계속 뭐 성공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훨씬 더 열심히 해야만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시간의 법칙이 뭐냐, 트레이닝 넘버 만시간인데 하루에 24시간 중에 3시간, 1년 365일을 10년간 하면은 1950시간. 그 적성을 찾으면은 꾸준히 끊임없이 이런 한 10,000시간 이상을 하면은 그 분야의 나름대로 최고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요, 3시간 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 누구야, 그 피아니스트 그 친구 누구죠? 임윤택이도 보니까는요, 하루에 피아노 몇 시간 하는데를 12시간씩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만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베를린 음악 시간을 봤더니 엘리트 그룹은 정말로 10,000시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잘하는 학생은 8,000시간, 교회 음악 선생님은 4,000시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한 연습만이 재능을 가질 수 있다, 풀 수 있다. 이것도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겁이 나서 시작조차 안 해봤다면 그댄 두덜대지 말아줘. 절대적으로 포기해.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런 적성을 찾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실증 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 포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해도 도전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분야의 최고가. 그래서 코어의 법칙은 꿈이 클수록 결과도 커진다는 코. I can be. 나는 할 수 있고,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는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돼.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꿈의 법칙.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적성이 뭐냐? 적성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성격에 맞는 일을 적성이다. 그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행복하는 거. 그럼 적성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많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공부도 해보고요, 여행도 가보고요, 운동도 해보고요, 뭐 미술도 음악도 해보고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다는 다재 가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하고, 찾으면은 10,000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never give up.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면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놀든지 공부하든지 뭐를 하든지 좀 관심을 갖고, 내가 뭐를 좋아하느냐, 내가 뭐를 잘하느냐, 나한테 맞는 게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은 그런 적성을 찾아야.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MBTI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검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과정이에요.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성과 성격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음식 사는 거, 음식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뭐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선택의 과정인데, 선택을 잘 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 선택을 잘못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아까도 우리 언니 누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나왔네. 다른 사람이요. 이 사람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대. 여기 그림 그리는 친구들 있죠? 네? 그림 그렸대. 또 이화에 대해서 대학원까지 미술 공부를 한 거야. 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리고 가정 형편도 좋으니까 이런 미술 공부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한번 서양화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졸업한 뒤에 미대 교수, 또 미술 선생님, 학예사, 미술관, 박물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잖아. 그 다음에 디자이너, 강사, 또 뭐 있을까? 직장 안 다니고 할 수 있을까? 또 뭐를 할 수 있을까? 이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여를 할 수 있을까? 배워보면 감이 오죠. 네? 오! 어떤 졸업하고 미술과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는 졸업 후에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1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했어요. 미술 공부만 한 사람인데. 근데 또 여기서 뭐예요? 싱가포르 항공에 취직되었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또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고 뭐를 했느냐면은 여기 서울대학교 앞에 가면은 고시촌 있잖아요. 신림동 고시촌. 거기 가서 2년 6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고, 아까 판사, 검사 뭐 이런 거 변호사 되는 거 있잖아요. 또 사법고시 91년. 또 경찰 변호사 합격을 했는 21년도에 우리나라에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요. 공수처는 뭐냐면 고위 공직자들을 죄를 지면은 거기서 수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수사하는 데가 공수처.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술 공부, 자기는 어릴 때 어떤 꿈이 정해지지 있지 않은 거예요. 꿈이 정해지지 있지 않고 그냥 미술 공부만 부모님이 원해서 뭐 그냥 미술만 하고 미술 공부만 대학원까지 한 거예요. 근데 졸업한 후에 안 써먹고 관건에 따라서 그냥 그 이가 좋아서 다양한 경험을 못해서 자기 성격과 적성과 성격을 몰라서 20년 동안 갈등하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 그럼 사람은 타고난 적성과 성격이 틀려요. 좋아한다. 토끼 손들 설명 안 되네요. 네, 손주세요. 나는 거북이와 같은 성격을 좋아한다. 거북이가 훨씬 많네요. 그러면 한번 분위기를 급하게 하고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먹이는 주로 풀을 먹고 자라고 토끼의 수명은 6 내지 8년이고 오로지 승리하기 위해 경주를 하고, 거북이는 물속과 모래밭을 좋아하고 동작이 매우 느리고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하고 주변 환경에 신경을 덜 쓰고 먹이는 잡식성이고 살고 목적을 가지고 경주해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토끼는 이 위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나는 이 내용을 보고 나는 토끼와 같이 되고 싶은 친구, 토끼와 같은 하나도 없네. 거북이. 손들었어요.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결과보다는 어떤 목적,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거, 나의 적성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성격은 뭐냐? 나는 조용히 혼자 하는 성격이다. 그럼 저런 일들을 해야 돼. 여럿이 역할을 분담. 같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간섭받기 싫은 사람이라는 데가 비슷한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 또 맡은 일에 열중하고 지시하고 간섭해. 누가 시키는 일 같으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 공부, 은행원, 군인, 회계, 뭐 운전. 또 버스 운전하는 사람 하루 종일 그냥 운전만 하잖아요. 예? 군인도 항상 뭐 훈련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그런 건 난 잘 맞는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 또 나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난 자꾸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성격이 여기에 6가지 중에서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나는 혼자서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이런 일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을 한번 잘 보기 바라요. 그럼 성격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성격이란 뭐냐?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독특한 방식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뭐를 느끼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한번 자기 성격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 태도,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격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의 환경과 사회적인 관계들은 여러분들 넘겨주세요. 그걸 다 일단 쓰시고요. 쓰신 다음에 마음의 움직임과 행동에 대한 내용. 행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 그거 보지 마. 네 번째는 평소 일자리와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내가 가 쪽에 관심이 더 많으냐, 나 쪽에 더 관심이 많으냐,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요. 체크를 해가지고 가장 많은 쪽에를 여기 그럼 뭘 표시해야 되죠? 가를 표시. 성격 유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혹시 보면요, 회사에서도 회사 직원들을 이 성격 검사를 해가지고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배치를 해요. 배치하고 또 업무도 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능률이 오르겠죠. ISTJ는 STP는 백과사전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는 어떤 성격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한번 눈을 찍어 나가요. 나는 어떤 성격의 유형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스스로 지금 결과 말고 한번 나는 어떤 성격을 좀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I는 관 N 사고할 때 T 감정 이게 에너지 방향이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어요. E와 I가 있는데 표현을 해요. 근데 내향형은 말보다는 자기가 그냥 그걸 표현을 해요. 외향형은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이건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화가 나면 먼저 주먹이 가는데 어느 사람은 야 내가 때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 내가 그러니까 외향형하고 내향형하고 이게 틀린 거. 이거는 외향형 바깥으로 끌리고 내향형은 안으로 끌리고 그 다음에 외부 세계의 상호작용을 통한 에너지를 충격해요. 내면세. 그러니까 외향형은 밖으로 그 다음에 내향형은 안쪽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이거는 외향형 소수화. 그러면 내향형은 친구들이 몇 명 있고 친구들만 이렇게 사귀는 친구예요. 어느 친구는 여러 명의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외향형은 친구들이 나한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감각형과 직관형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 시분에 나온 거야. 확인해보고 하는 건데 직관은 영감. 그럴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떤 목표를 되는 거야. 사실과 현실의 생에 초점을 둬요. 이거는 통찰 가능성에 초점을 둬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아니 과거보다도 현재가 중요해. 변하는데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중요시하는 거야. 이거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계단을 올라갈 때도 어느 친구는 한 계단씩 올라가. 감각적인 사람. 직관적인 사람은 막 두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요. 감정. 뭐냐면 아까 판사되고 싶은 사람 정의와 공평을 중시하는데 그 사람은 관계.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지. 옳고 그름보다는 나하고 친하면은 도와주는 거야.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은 오르도 인정을 해야 돼. 이런 생각. 머리로 결정하느냐, 가슴으로 결정하느냐. 네? 아까 이건 거북이와 같은 목표지향적인 거예요. 목표지향. 우리 과거지향적인. 교육받은 생활 양식, 유연성 있는 생활 양식. 명확한 순서와 구조. 기다리고, 차례를 기다리고 뭐 이랬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월요일날은 뭐하고 수학하고 화요일날은 영어하고 순서 일정에 따라서 공부하는 친구는 한달
제2야. 그런데 잘 놀다가 벼락치기. 야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학교 안 나올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부해야지. 그런 사람은 P야. 시간에 대한 정확성. 선생님은 지각하는 걸 아주 싫어요. 오늘 선생님이 수업이 오늘 9시 50분인데 몇 시에 왔느냐면 8시 20분에 주차장에 왔어요. 미리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미리 와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외향형, 그 다음에 내향형,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각형을 이렇게 4개를 골라보는 거예요. 기둥도 있고. 위에서 피치로 바뀌었어. 여기 다. 우와 어떻게? 사람과 관련된 INFP. 판단력, 이상적인 세상을 만든다. 불만면. 그 다음에 ENFJ. 언변, 말을 잘하는. 그 다음에 INTJ. 없네? INTP. 적성이 뭐냐? 그 다음에 적성을 찾는 방법. 적성을 찾으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기억을 하면 돼.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좋느냐? 이거를 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빨리 적성을 찾아가지고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 어린이들보다도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느끼고 자부심을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마다 이렇게 오늘 6학년 4반은 수업 분위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을 잘해 주셔서 선생님이 대학에서 수업할 때보다 초등학교에 나와서 수업하는 게 훨씬 더 기대가 되고 재미있고 아주 만족감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하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노력을 할 때 절대 네버 기브 포기하면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10번, 20번, 100번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뭐 에디슨, 미국의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십 번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 끝끝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잠실초등학교에 우리 세 번째 5학년, 6학년 이렇게 잠실초등학교는 잠실초등학교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도 선생님이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아주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집중력도 있고 선생님 수업에 잘 동참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 수업, 2교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또 잠실초등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정말 잠종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중력이 대단하다. 너무 잘. 야, 이게 옛날에 시형 아파트였는데요. 네, 여기 이게 많이 녹지 공간이 너무 좋아졌네요. 정말 옛날에 정말 이게 지금 수십억 가는 아파트. 지금 너무 좋아졌어. 야, 이게 초등학생들이 막 그렇게 많네 여기는. 근데 애들이 다른 데는요. 네. 우리 손녀 다니는 청담초등학교는 설반이야. 설반이고, 야, 여기는 10반, 11반, 한 학년이 11반. 아이고, 대단하네.
살아있다 동네가 그냥. 거기 들어가니까 아니래 여기. 당연히들도 엄청 커야 에 등치들이 커가지고 애들이. 이 아파트 사이로 걸어왔는데 녹지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 쭉 그냥 내비 키고 쭉 쫓아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또 회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교육도 시켜요. 아, 같은 건 안 되잖아. 음식도 좀 변화시키고. 안 돼요. 그지? 네, 대부분 진로에 익숙해져야 돼. 서울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구나. 예. 서울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